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각종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실 때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중복대출이 필요하시고 조금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신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이 1금융권에서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복잡하고 좀 귀찮긴 하더라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만한 상품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아셔야 할 게 있긴 있습니다. 서류는 뭘 챙겨가고 재단을 먼저 가야 되는지 은행을 먼저 가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얘기들,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단이든 은행이든 일단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면 재단이나 은행에 방문하는 횟수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냥 부딪히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모르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용보증재단 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뭐냐? 자, 신용 점수가 다가 아니다. 내가 제출하는 서류가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신용보증재단 갈 때 가져오라는 서류만 다 떼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다 떼가지고 재단에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만약 대출 한도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한도보다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다 전부 신용 점수, 내 신용 점수나 내가 제출한 서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신용보증재단 6개월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이 대출 절차를 약간 자동차에 좀 비유를 드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차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따져 볼 거고요. 배기량이 얼마나 되는 차를 살 건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 차를 살 건지, 몇 명 탈 수 있는 차를 구하고 연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분명히 고려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사양 이외에도 꼭 고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죠. 어떤 건가요? 바로 차량의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구려도 예쁘면 잘 팔리는 차들이 있고요. 아무리 연비가 좋다 이래도 잘 안 팔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는 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숫자로 보여지는 재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관적인 요소, 디자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직원이 여러분들 대출 상담을 할 때도 이 자동차를 고를 때와 좀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보증서 대출 신청을 하시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상 작년 신고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부가세 증명원상 매출액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신용점수는 800점대이고 다른데 대출, 기대출이 한 3억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신 지는 한 2년 정도 된 사장님입니다. 자, 그럼 이 사장님은 보증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재단에 있는 어떤 직원과 상담을 해도 계산기로 그냥 두드리면 대출 한도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그냥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숫자로만 대출 한도가 산정되는 대출 상품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 비대면 대출 나온 거 있죠. 재단 방문 없이 홈택스나 정부24 데이터로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출 상품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비대면 대출 상품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대로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자, 왜냐면 이런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사장님들의 디자인 점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가점을 받아야 추가적인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이런 가점 부분이 없는 대출 상품은 그만큼 한도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하는 사장님의 디자인 점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업 전념도, 사업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전념도,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느냐. 국어사전 찾아보면 전념이라는 뜻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한다 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대출을 신청하는 사장님이
하고 있는 그 업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살아남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업체를 점점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에 사업 의지가 있는지, 이걸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장님들을 대면해서 심사하는 중간중간 나누는 대화들, 사장님의 분위기, 사장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출 진행하다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실사 나가잖아요. 사업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의만 세워놓으신 분들, 건축이나 설비 쪽 업종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한다고 여겨지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사업자 이름을 아내분 명의로 세워놓고 사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야 아내 명의로 다 서류 떼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정말 그 아내분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디자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뭘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물론 남편분이 같이 동행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아내분 명의로 사업을 해놨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바지 사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 살짝 샜는데, 아니 서류만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지, 무슨 디자인 점수를 평가한다고 하냐, 우빈아빠 너는 은행 직원이지 재단 직원도 아니면서 너무 억측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심사를 할 때 어떤 면들을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자, 개업 1년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를 구분을 하긴 하는데, 사실 평가 항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보시면 업체와 업종을 먼저 구분하고요. 임차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정보, 자가인지 임차인지, 임차면 임차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는지 거주기간 확인하고요. 자, 이걸 보니까 재단 갈 때 왜 필수 서류에 사업장하고 자택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정보를 보는데요. 부동산 종류나 대출 실적, 여신 실적, 현금 서비스,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 차입 기관 수,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옆에 보시면 가점 항목이라고 있는데요. 가점 항목, 말 그대로 가점을 더 받게 되면 추가 대출 한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바로 자동차로 치면 디자인 점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늘의 주제 수치적인 부분이 전부 아니다, 디자인 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업종 이해력 평가, 얼마나 이 사장님이 해당 업종에 전문성이 있는지, 내외부 사업 여건 평가, 매출 및 수익 전망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사장님들이 자기 업체의 사업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냐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게시한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사 나가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 능력 및 사업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방문하는 재단 직원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사업 의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재단 담당자에게 내 사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자, 정답은 아주 사소한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잘 알면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나 자신을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다 보면 마주치는 흔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러 오셨는데 신분증만 가져오시고 서류 없이 일단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몇 가지 간단한 걸 여쭤보는데, 무슨 업종 하시나요? 작년에 소득신고는 얼마나 하셨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얼마나 감소하셨나요? 이렇게 말로 먼저 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우리 세무사가 해서 잘 모르는데, 매출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네, 나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듣기엔 어떠신가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현장 실사 나갈 때, 실사 한번 나간다고 하면 재단 직원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가게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기 전에 꼭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하시는 업종 자체가 외부에 계실 일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업종을 보면 항상 가게에 계셔야 할 것 같은 사장님이 내가 보통 자리에 없다, 그러니까 꼭 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 자체로 사업 의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없다?
그리고 투잡하시는 분들, 급여 신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급여 소득을 받고 사업 소득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재단 담당자가 얼핏 판단해도 사업하다가 이거 사업 말아먹으면 그냥 월급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업종에 따라서 이 사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방문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조금 더 같은 조건에서의 많은 대출, 수월한 대출 심사가 될 테니까 꼭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대통령 선거다 뭐다 해서 많이 어수선한데요. 빨리 제자리를 잡고 안정된 여러분들의 생활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